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 신청 절차에 대해서 도표가 쭉 나와 있거든요. 이 도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회생 절차가 진행이 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라는 거는 신청을 해야겠죠. 신청에 앞서서 전문가를 통해서 우선 상담, 저처럼 개인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 등을 통해서 상담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상담을 받고 서류를 준비해서 의뢰를 하면 그 후 약 일주일 정도 있다가 신청서가 접수될 수 있거든요. 다른 곳은 더 길게 걸린다고도 들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에서 길어도 10일 이내는 접수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렇게 접수를 하고 나면 법원에선 기각사유가 있는지 보게 됩니다. 기각사유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각이 되는데 기각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상담을 하고 나서 당연히 회생 자체를 진행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회생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기각이 날 사건을 접수를 한다.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접수를 하고 나면 개인회생위원이 선임이 됩니다. 개인회생위원은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법에서는 전문적인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조사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과다한 비용이 들 수 있어요. 그 비용은 다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적인 조사위원을 선임하지는 않고 실무상 회생위원을 선임해서 그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조사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조사할 회생위원을 따로 선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회생위원은 통상적으로 법원 공무원이 선임이 되고요. 그 경우에는 별도의 회생위원 선임비가 추가되지 않지만 이외적으로 사업자나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외부 회생위원이라 그래서 저처럼 법무사 또는 변호사, 회계사 중에서 선임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일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 회생위원 선임 비용은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한 30만 원 정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회생위원이 선임이 되면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전처분의 중지명령이란 기존에 회생을 하기 전에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등을 한 경우 그 절차를 중지시키는 저희가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그 중지명령을 내려주거나 또는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이 발령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금지명령 후에 바로 개시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하고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죠. 1개월 이내는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상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이 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이 나기 위해서는 그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채무 및 재산에 대한 모든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무상 사건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회생위원은 한정적으로 있다 보니 1개월 이내에 이렇게 조사가 다 끝나서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빠르면 한 3개월 정도 그리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도 걸리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이루어지는 게 이제 보정명령이 수차례 이루어지게 돼요. 적게는 1회 정도 또는 2, 3회 정도의 보정명령이 이루어지거든요. 많게는 3회 이상의 보정명령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 보정명령에 따라서 보정을 이행하고 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 이의기간이 지정이 되는데요. 개시결정문에 이의신청 기간 또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괄호 보시면 개시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날짜를 지정을 해 줍니다. 이건 채권자들 입장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채권자 집회가 그 다음 이루어지게 되죠. 개시 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채권자 집회에는 채무자가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되는데 실무상 채권자 집회에 채권자가 직접 나와서 구두로 이의 제기를 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고요. 형식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신분증 가지고 가시면 약 한 10분 정도 주의사항에 대해서 단체로 안내를 받고 신분증 확인 후 금방 끝나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딱 한 번 법원에 참석하게 되는 게 이 채권자 집회예요. 이렇게 채권자 집회를 갔다 오고 나면 변제계획 인가결정만 남게 되는데요. 신용불량 등록 해제라고 되어 있죠. 인가결정이 나면 신용불량 등록이 해제가 되는데 다만 개인회생 기록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신용상 불이익은 여전히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불인가의 경우에는 폐지 결정이 난다고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불인가 나는 게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거예요. 변제금만 잘 납부하면 인가결정은 그대로 내려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가결정이 나고 나면 변제계획의 수행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변제금 내는 걸 말하는 거고요. 변제금만 잘 내면 변제계획 수행은 그대로 이행이 되는 거고 3년 후 면책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면책결정이 내려지게 되면은 그때 개인회생 신청 중이라는 신용정보원의 신용기록도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 후에는 개인회생을 했다는 사실을 신용조회를 해도 확인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신용이 완전히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신청 절차, 면책까지 절차를 설명드렸는데요. 이 내용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